저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국 정치 풍도가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삶과 비판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노력은 당연히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어떤 폄하나 무리한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 참모진들이 끝까지 그 단호히 대처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오늘도 보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통령님의 국민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진심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마 집권 마무리 마지막 날까지 그 진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야 모든 참모분들 그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 검찰 경찰 그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남 자체가 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마 청와대 입장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네?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도요, 자꾸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수사 범주에 있다, 조사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사법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거다 등등등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건 아마 예단과 바램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전혀 그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 정치적 공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당이 후보가 돼서 만남을 요청했는데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좀 관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건 전혀 좀 말에 맞지 않은 좀 그 이야기고요. 또 하나 검찰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그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특검 이야기하고 하고 이러는 것이요. 제 경험 측상으로 보면은요, 아마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수사는 미진하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 그랬습니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라는 말과 다름없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사가 미진을 해서요, 특검에 가더라도 특검에 가서도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 수사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뭐 깊이 이 어떤 수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청와대에서?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또 수사에 여러 가지 오해받을 그런 걸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예, 그 보면 아마 민정수석실에서도 검찰에 직접 뭔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업무 관련된 건 전부 법무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정무수석실도 경찰에 직접 요즘 이야기합니까? 못합니다. 업무 관련된 건 행안부와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뭔가 음흉한 뭐가 청와대는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날조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이 어떤 그 뭐 수사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엄정 중립을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지금 저희 여당 의원들 한 70명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개선 발전에 대한 지금 그 토론회도 열고 좀 자료집도 좀 내보고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과적 측면에서도 좀 쭉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정책실장님 예, 뭐 준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좀 그것도 꼼꼼히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백신 제때 뭐 두르지 않았다 뭐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K 방역은 봉쇄 없이 확선을 제어를 했고요. 또 뭐 여러 뭐 드라이브 스루랄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잘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 백신 70% 돌파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이탈리아보다도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계획을 이번 달에 11월 달은 좀 나왔는데 11월 이후에 어떤 계획 같은 것들 좀 서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언론의 일부 그게 조금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공청회를 아마 했을 테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말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것이 발표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접종은 현재 어제 기준으로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 한 71% 정도 되고요. 1차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1차 맞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데 따라서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노약자들이 접종 완료를 빨리 하도록 하는 거와 그다음 청소년들 그다음에 소위 추가 접종 그 부분을 연말까지는 좀 많이 땡겨야 되는 그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관리 자체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서 확진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심의 관리로 가게 되면서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최근에 국내 삼성바이오에서 생산되는 모더나도 1차 저희들이 긴급 승인 한 240만 도즈 정도도 지금 풀리게 되고 해서 이제는 백신을 앞으로 여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스왑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이런 쪽까지 갈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